안녕하십니까. 다니엘리 TV의 이세정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일보에서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 입장이라는 전면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취소한 행위가 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러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앞으로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예수교회와 체결한 평화누리 공원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 당일 10월 29일 오후 계약 당사자인 신천지 예수교회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11월 30일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장소를 사용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행사에 큰 차질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행사 준비에만 20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11월 30일 이곳에서 종교 지도자 포럼 및 교육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이었고 참가 예정자는 10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외국인들도 많아서 이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고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다.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부끄럽고 미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제 사유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그 해제 사유는 파주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주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위험한 구역이다 이런 것이고, 또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어 해제 부득이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위험 구역은 이미 10월 16일에 설정되었고, 그러니까 그 계약일이 10월 2일이고 그 시설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 29일, 30일 이틀간입니다. 그러면은 16일에 개최하기 한참 전인 그 16일에 설정이 됐다면은 그때 또 재검토를 했었어야죠. 예. 그런데 또 그 대북 전단 살포는 전혀 탈북자들이 하는 일이지 신천지가 할 의도는 없었다. 아직 계획에도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 그 신천지 측의 주장입니다. 대관일인 29일 하루 전인 28일 오전까지 또 경기도 측은 대관 계획 취소가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29일, 30일 날 이틀간 쓰는 건데 28일 날 하루 전에 또 확인해 보니 대관 취소 계획은 없으니 준비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29일 날은 행사장에 가서 이제 행사 준비를 하고 뭐 수만 명이 온다니까요. 30일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29일 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부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소됐으니 가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죠. 신천지 측은 신천지 교세 확장을 우려하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제 통보일이 10월 28일, 해제 통보일이 10월 28일이죠. 그날, 아니 10월 29일인데 그 전날 10월 28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대관 취소 촉구 집회를 연 다음 날이어서 더욱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개신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신천지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상식을 기초로 법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집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헌법이 보장된 종교 행사고, 또한 개신교 다른 교단이 항의를 해서 집회를 취소했다면 차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종교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의 이 두 개조를 위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보면은 친절 공정의 의무. 그러니까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수행이 아니죠. 편파적인 수행입니다. 다음에 제51조의 2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이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항. 2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도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 종교에 따른 차별이 있게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다음에 이 경기도지사가 종교에 차별을 두고 지시를 했다면 공무원은 이걸 거부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근 40년에 이르는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 공무원이 이것을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거절하지는 못할 만큼 강하게 도지사에게 항의했다면 이 공무원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공무원이 그걸로 인하여 뭐 징계라든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공무원을 우리 사회는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도 위반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민법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해제의 요건, 즉 계약 취소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걸 납부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도 안 주고 또 중도금 납입한 날에 주지도 않고 또 잔금이 이루어진 날에 안 주고 하니까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 제544조에 의해서 임대인은 해제를 이행기체를 이유로, 즉 민법 제544조를 근거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 측은 10월 2일에, 그러니까 10월 2일이 나면은 행사가 있기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차임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금이 완전히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544조에 의한 해제 사유에 해당이 없다. 다음에는 545조 정기행위 해제. 이것은 예를 들면은 잔칫날이 오늘인데 그 뷔페 집에 했더니 착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음식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이행지체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다음에는 제546조에 의한 사정변경입니다. 사정변경에도 해당이 하나이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뭐냐면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의 책임이 없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불미스럽게 빌려주는 시설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든지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해서 이 상태로는 그 임대차 목적이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를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경기도지사가 사임을 했다, 관광공사 사장이 사임을 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사정이 변경돼야 하는 겁니다. 사정 변경의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 훼손 뭐 없는데 어떡합니까? 또는 천재지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이제 사람이 접근을 못한다, 거기가 지금 수해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16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과 그 신천지 측이 만나서, 실무진이 만나서 다 검토하고 또 안전점검까지 심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토지가 거기에 건물을 지려고 했는데 아직 잔금도 치르기 전에 그 땅이 갑자기 공공용지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사는 사람이 그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해제는 매우 엄격한 겁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법의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믿고 사용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라,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쪽에서, 그러면 이게 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의무가 없느냐? 하나님도 의무가 있죠. 그에 상응하는 안전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일방적이 아니고 뭐든지 상호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이행 의무라고 보통 법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반드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것도 최고 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제 통보를 받는 사람이 한쪽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기간,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뭐 일주일, 열흘 이런 기간은 없지만 따라서 이미 계약 당일에 해제했다고 하는 것은, 해제 통보를 했다는 것은 너무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갑을 누구나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 위보 조항을 명시했다면 해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바보가 그렇게 그런 특약사항을 집어넣겠습니까?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하는 것은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의 법 상식,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법의 질서, 이런 것에 기준하여 우리의 또 통상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 통념, 그 다음에 상호 신뢰입니다. 그런 거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일반인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죠. 예. 그 다음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상 경기도지사가 그것이 자기 소유의, 경기도 소유의 그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함부로 줬다 뺐다 남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누리 시설은 경기도지사의 개인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땅이요, 모르겠어요. 국가 땅인지 경기도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공공재가 이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행하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임기 동안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 떠나라, 그 얘기죠. 그것은 마치 자기의 사유재산인 양 임대해 뒀다가 다 돈 받고 돈 돌아줄 테니까 가라.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려면은 용인될 수 있는 상태라야 합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 정의의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의 관념, 용인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계약의 원칙, 그 다음에 관습, 또 사회적 조리,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가운데서 뭐든지 우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기본적 질서가 없다면 누가 믿고 돈을 지불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지불했는데 도망가 버리면 그 사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법을 다 만들어 놓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걸 이행 안 하면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소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민법의 해제 조항,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 그 밖에 사회통념상 경기도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학적 고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해제 통보일이 10월 28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대관치소 촉구 집회를 연 다음 날이어서 더욱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개신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신천지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표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게 정치인이죠. 그러나 정치인은 표심과 다음에 이 합리성, 사회적 정당성, 이런 것이 다 골고루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치적으로 이 수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자격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정치의 변수가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또 이쪽 소수 쪽에 누가 된다면 그 소수도 중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죠. 네.
표심을 따라서 표의 숫자를 따라서 결정한다면 누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한다고 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하여 일반 개신교, 그러니까 반대하는 개신교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러나 취소했으면은 이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소수인 신천지 교회로서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왜 비판을, 적은 수라도 비판을 받는 쪽을 택하느냐. 참 이게 어리석은 이 패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취소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결정, 무려 10만 명이나 온다는 그 집회에 허용해주고 그것을 취소한다는 건, 그건 공무원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민원입니다. 대여섯 명이 와서 항의하는 것도 공무원들은 두려워합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네? 또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그렇게 내가 시설을 빌려줌으로써 그것으로 또 이제 간접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다시 그 도매를 살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을 행사한 개신교회의 행위는 정당한가? 물론 정당한 점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는 헌법 제21조 1항에 하여 그들의 반대 의사 표심의 집회는 정당합니다. 물론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물론 했겠죠. 예, 이걸 또 안 하고 했으면 위법을 한 거죠.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들에게 신천지 교회 행사를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자기들의 판촉 활동을 위해서 제 시의 시설을, 시의 소유인 그 시설을 임대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킨텍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뭐 건축박람회, 무슨 자동차 뭐 전시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업체인 B 회사가 그 소유자인 C한테 가서 임대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과 압력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뭐 권력을 이용해서라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예,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따라서 이것은 업무방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둘째는 신천지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데 대해서 비롯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단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예, 그런 뜻이겠죠. 예. 예, 그런 뜻이라면 좋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시위하는 건 좋은데 관광공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사장한테, 또 이것을 듣고 결국은 신천지 측에 손해를 끼친 게 한 장본인 경기도지사는 아주 다 신학적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보건데 판단하건데 거기 이단이야. 그러나 거기를 못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어 돌이키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돌은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 동량을 하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거죠.
예, 베풀고 용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누가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단에 대한 이 몇 개 그 한국 사이비뭐 이단 이렇게 연구소 또 일부 신학자들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단은 뭐뭐뭐다 이렇게 이단의 요건을 명시한 게 있는데 그 누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그 권리가 있는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인간이 그걸 판단해서 이건 이단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다 그 만들어 놓고 거기 얽매여 인간과 인간끼리 편을 나누고 인간이 편단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 예. 그러니까 원초적인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윤리, 사랑, 도둑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말라, 뭐 이런 같은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가 갖춰야 할 윤리,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교단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몰몬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 유타주에서 살았지만은 절대 남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떻게든지 자기네 교인들로 끌어들이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다른 교단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유타주에 살 때 거기는 이제 50%가 주민의 50%가 몰몬교에서 신도입니다. 그분들이 저는 한 번도 다른 교단은 나쁘다고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야고보서를 끝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참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고 신천지를 비방하는 요번에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는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이게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적인 측면을 보면은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교회사를 역사를 보면은 고대 로마 왕정 때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으나 더욱 성장해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순교도 많이 하고. 예. 또 지금까지 또 그때 초기 기독교 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것이 토대가 되고 양식이 돼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 아닙니까?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유대인을 빌미로 하여 유대인에 대한 음해, 혐오감 이것을 불러일으켜서 독일을 결집시켰습니다. 많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금 건재합니까? 오히려 미국의 경제, 금융 이런 것을 다 예술까지 다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Zone of Interest는
그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잔인한 학대 행위, 이런 것이 학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유치원, 수용소 소장, 독일군 중령인데 아주 행복하게 애들하고 풀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적나라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은 그래도 보관을 했더라고요. 죽은 사람들 신발을 보관하는 곳에서 폴란드 여자들이 청소를, 복도를 청소하고 신발을 이렇게 다 전시해 놓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지금은 거꾸로 독일이 늘 그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취소를 시켜서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그들을 단합하게 함으로써 역효과를 일으킬지, 백파이어가 돼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와 관광공사 측의 취소는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외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가진 자가 공무원은 전혀 없습니다. 생업이기 때문이죠. 경기도지사는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지사는 참으로 졸렬하다. 그 경기도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법적 논리,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무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이 취소 행위가 대권 도전에는 더욱 장애물이 될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안의료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고 경기도지사는 자기 임기 동안에 그 공공재를 잘 관리하고 떠날 그러한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자기 사적 재산인 양 돈은 다 받아놓고 돈 돌아줄게 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 선배로서 매우 유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측에서는 반대한 개신교 측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로부터는 젊은 세대가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의 교회 이탈 현상. 왜 그런 반면에 왜 신천지는 날로 성장하나? 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찰해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로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 보면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천지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경기도지사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 교회 측에서 아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같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은 얼마를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가 본인은 책임 없다? 그건 안 되죠. 본인이 지시를 해서 그러하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를 배상하라 했으면은 그걸 배상은 본인 돈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걸 도민의 세금으로 합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 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판결이 내려진다면 본인 돈으로 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